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계TV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귀한 손님을 모시고 그분의 삶과 또 퇴계 선생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문호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만 주시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영남대학교 가정과에서 30년 동안 봉직하시고 퇴임하시고 지금은 영남대학교 이 명예교수로 계시는 류점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선생님을 참 교수님 모신 거는요. 교수님께서 그 안동이라는 지역에 특히 이 전주유씨 거기에서 전주시가 안동에 자리 잡은 지가 한 500년이 넘는데 거기에 아주 그 집안은 경상북도만 쳐도 문안 그래서 이 조상들의 문집이 제일 많은 마을입니다. 어떤 성씨도 어떤 성씨가 더 번창하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저술이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안동의 그 속칭 무실유씨라고 부르는 수곡유씨라고 부르는 전주유씨들인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학자들이 참 많이 났는데 지금도 우리 저 교수님 외에도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아요. 대개 얘기를 듣는다면 그 유안진 교수도 서울대학에 계신 유안진 교수 그리고 또 그 이화여대에 계시던 그 유 교수님 있죠. 이 필명을 이인화라고 하는 유철균 교수도 있고 그 외에도 워낙 학자들도 많고 또 학자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정치 쪽도 바로 옛날에 박정희 이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 하셨죠? 유혁인 유혁인 장관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출신이에요. 현대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정말 놀랍게도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학자들이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곳이 바로 이 전주유씨 수곡유씨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을 저희들이 모시게 된 것은 이 오프닝 멘트를 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선생님 댁이 어떤 집안인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하는데 우선 많은 학자들 중에 다 하나하나 꽂을 수는 없고 유봉자시자 삼가당 유봉자시자의 그 아드님 가운데 두 분이 아주 출중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선생님의 그 조상이신데 용화 유승현 선생이라고 용화 유승현 그리고 양파 유관년. 그런데 이 두 분을 왜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두 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여러 번 등장이 되고 그리고 청백리로 유명한 분들이에요. 정말 한 가문에 청백리 한 분만 나도 대단한데 여러분이나 그 중에 두 분이 바로 거기서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학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장 훌륭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상변통고라는 상대와 변례를 통틀어서 고찰한다는 예학에 관한 집대성인 그 상변통고를 지은 동암 유장원 선생도 바로 같은 문중이에요. 참 그런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셔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의 삶에 조상님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요. 또 그게 엄청난 하중을 주셔가지고 요즘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사시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직접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선생님을 모신 그것입니다. 뭐냐면 선생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이 작은 종가의 주사손으로 태어나셨는데 오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유혁인 비서관과 동갑이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6.25 때 실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참 모친께서 좀 늘 피눈물을 흘리셨겠어요. 그렇죠? 그러셨죠. 따님이 두 분 있는데 바로 우리 유점숙 교수님하고 또 유계령 여사라고 바로 유계령 여사는
LG 그 부회장을 지내고 그 이 평생 그 연구 고문으로 계시는 그 강유식 고문의 그 이 사모님인데 이분은 이 사회를 위해서 그 뭐 넉넉지도 않는 삶이면서 뭐 몇 년 전에 1억 원을 기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말입니다. 교수님. 예. 이거 뭐 말로 하는 거나 뭘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다. 5만 원 내기도 힘든데 1억을 낸다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쉽죠. 그게 그 정말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요. 저는 뭐 입으로 뭐 떠드는 그 훌륭한 사람보다도 말없이 돈을 내는 사람을 제일 어디 식사하러 가도 그 말없이 돈 내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저 선생님께서는 1944년에 나셨으니까 원래 연세가 집의 나이로 79세. 79, 그러죠? 79. 우리 요즘 병원에 가면 2살 빼요. 예. 병원에 가면 77이시고, 우리 서양 나이로는 78이고, 우리 한국 나이로는 79인데, 그러니까, 40도 되기 전에 1982년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하늘같이 믿고 참으로 의지가 되고 훌륭했던 이 서방님께서 돌아가셨어요. 40 전에요. 그리고 일남이 이녀를 놓고 그 뒤에 그 참 어려운 삶을 어떻게 그 참 요즘 말로 그 개가도 안 하시고 젊으실 때 이쁘실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저 이렇게 이렇게 찝쩍거리고 했을 텐데 이 개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그 이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모셨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저도 자란 그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는 것 같아요.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혼자 되신 할매나 아줌매들이 다 사시는데 맞아요. 예. 그럼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는 거죠. 어디 도망간 분 한 분도 없죠? 도망 못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사시는데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모르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사실은 안동말로 치면 시껏 먹었어요. 시껏 먹었어요. 시껏 먹었는데 그 닥치니까 했는데 지금 새로 하라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새로 하라고 하면 딴 데 어디 개가를 할 생각? 개가는 안 하겠지만은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육아에서 여자들의 삶은 소위 말하는 그 현모양처잖아요. 네. 남편을 띄워버렸으니까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면 그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할 것 같아서 이 자식들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갖고 다행히 그 교수를 하니까 뭐 그 허구지책은 되고 하니까 그냥 그 열심히 고개 숙여서 그 아이들 키우는데 정성 들여는 편이에요. 제가 저 서방님을 조금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호를 늦을 만자에다 마을 촌자 만촌이라고 쓰시는 이휘교 예. 교수님인데요. 그 제가 알기로는 휘자는 이 휘자죠? 예. 이 휘. 예. 그리고 가르칠 교자. 예. 예, 이휘교 진성희 씨. 거기다가 또 진성희 씨예요. 그래서 이 이휘교 교수님인데 한국 중문학계의 기둥이셨어요. 대만에서 유학하고 오시고 서울대학교 중문과를 나오시고 아주 이 중문학계의 큰 기둥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셔서 많은 이 후학들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일남이 이녀를 어떻게 참 고생하면서 키우셨는데 그 좀 자랑 좀 해주이소. 뭐 특별히 자랑할 건 없고 남편이 네. 가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셨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제 생각에 학교에 부탁을 드렸지 싶어요. 그래서 영남대학교. 예, 네. 제가 그때 강사할 때인데 이 사람을 좀 교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그 학교에 그 부탁을 드려서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를 하는데 제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교수를 하니까 교수도 많이 힘들죠. 예. 그리고 또 워낙 똑똑하신 집안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교수를 하다 보니까 또
박사를 안 하면 안 되겠대. 네. 그때는 교수 안 하고 박사 했는데 그랬었죠. 그래 그 중간에 박사를 안 하면 이게 또 안 되겠다 싶어가 박사하고 교수하고 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또 삼남매를 키우느라고. 예, 그 아도 키워야 되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은 엄마가 그 대신에 교수하니까 너는 맨 교수 아들이고 교수 딸이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그냥 그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더니만은 아이들이 아버지 띄워버렸는데 엄마까지 띄우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참 효자. 열심히 해요. 예, 열심히. 그래서 어떤 성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이소.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남자 아이들은 반장하고 여자 아이들은 그때 부반장 했잖아요. 그 부반장하고 그 남녀 차별이 있었네요. 예. 요즘은 요새는 여학생도 없죠. 예, 그때는 그랬어요. 여학생도 예. 그 반장합니다. 예. 근데 또 여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또 반장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 하니까 학교 생활이 많으니까 학교에 잘 따라가서 다행이다 그래 생각하고 그 뒷바라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일들을 열심히 이 사회에서 아주 건전한 사회에서 예, 잘 예. 일을 하고 있다고. 큰 아이는 그 서울대학 가고 아이고. 둘째 딸도 서울대학 가고 아이고, 그 이거 뭐- 셋째 아이는 제가 그 딸한테 그랬어요. 이제 오빠는 아들이니까 서울 보내야 되는데 니는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 가고 안 그러면 영남대학이나 경북대학교 가라겠대. 그만 그 서울치대를 갔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치과 의사 하지 지금. 그 아버지와 또 삼남매가 다 전국에서 학비 제일 싼 학교를 갔군요. 그렇죠? 뭐 하여튼 그 공부는 잘했어요. 학비가 보통 학교보다 예, 반도 안 되는. 예. 어휴, 예. 아들 아이는 공부를 썩 잘했어요. 아들 아이는 그보다 더 잘해서 잘할 때는 전국에 1등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그 예. 진성희 씨 핍니까? 전주희 씨 핍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는. 공부 잘하고 저 아버지 닮았지 싶어요. 야, 역시 참 이렇게나 훌륭하신. 예. 보통 보면 이 나를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 이희기 교수님을 닮아서 그렇다고. 정말 참. 남편이 이렇게 운명을 탁 하고 제한테 탁 떠오르는 생각이 예. 내가 고급 인격의 향기 속에서 살았구나. 그 생각이 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되게 고급 인격 향기 속에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신사였어요. 그 아이들 아버지가 신사였고. 요즘 과연 부인이 남편을 참 존경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 존경하도록 만들었어요. 저도 뭐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나서 한 개만 소개해 주세요. 참 쉬운 일이 이렇게 그 안동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그 뭐 여자들을 뭐 이렇게 끌고 추돌진 이러죠.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음으로 많이 애호했어요. 애호하고 그 말을 놓지 않았어요. 그 경어를 썼어요 저한테. 예, 경어를 쓰고 또 그 사람은 중문과고 안동 쪽 사람이니까 저희 집안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농담으로 자기는 2급 양반이고 그 당신은 1급 양반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주희 씨는 1급이고 예. 진성희 씨는 2급이라고 진성희 씨를 들으면 가만히 안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이제 그 진성희 씨, 전주유 씨 그거 보다가 저희 집은 이제 그 전주유 씨 중에서 좀 특별한 그걸 집이라는 옛날 거. 말로 교초라 그러면 교초 예. 가장 뛰어난. 예. 문집도 많았고 그렇죠. 그 조상들이 학문을 많이 했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 자기는 자기 집은 진성이지만 이시지만은 그냥 그 평범한 뭐 진성희 씨도 상계파가 아니고 뭐 예. 조금 이거 들으면 큰일 나요. 그 옹계파인가 봐요. 옹계는 퇴계 선생이 바로 형님. 형님, 예. 바로 퇴계 선생이 팔남이였는데 바로 형님이 옹계. 그 충청도 관찰사까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시집을 가가지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양복 입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시아버지는 망건이라는 거, 망건 쓰시고 도포 입고 한복 입고 예. 그 책 들고 계시. 그게 제가 뵌 마지막 선비셨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남편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래. 예, 그랬어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잠깐 계시는데 보니까 소화하게 나오는 그대로, 소화하게 나오는 그대로 그대로 생활하시는 실천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조선 시대의 유학을 연구해 보면 예.
수많은 사람들이 논어나 소학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예. 책 따로 행동 따로 예. 적당히. 이런 게 98%좀 됐는데 예. 한 2%에 속했군요. 그렇죠? 예. 예. 정말 그 훌륭한 예. 그 가문의 그 이 이 전통을 일남 이녀에게 전수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뭐 들으니까 그저께 며칠 일주일 동안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제주도에 가서 좀 잘 계시다 오시던 아주 그 편하고 즐거운 삶을 지금 예. 보내고 계시는데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다녀오셨습니까? 예. 근데 제가 사실은 그 학교 있을 때는 늘 무거웠어요. 네. 머리가 무거웠는데 학교도 끝나고 그다음에는 또 그 아이들도 다 자기 생활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덤으로 사는 것 같고 예. 역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예. 마음 편하게 잡수시니까 그 삶 자체가 놀인 것 같아요.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니까 삶 자체가 놀이라서 지금이 참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예. 그것도 놀이로 해요. 놀이로 하니까 예, 또 심심하지 않고. 이 공자님이 좋은 것 같아요. 유어예라 그러네요. 요즘 예. 우리 이 유 교수님은 유어학 예. 응? 공부에 논인다. 예. 그거 참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큰 교수는 못하고 큰 학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습관이 돼서 예. 그게 이제 뭐 책을 전혀 안 보면 좀 침침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놀이로 봐요. 공부가 그냥 그만 예. 몸에 익어버렸군요. 그렇죠? 우리 생활이 그랬으니까. 생활이 예, 그래서. 생활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의무적으로 책을 봤잖아요. 예. 피곤해도 책 봐야 되고 보기 싫어도 책 봐야 되는데 그때 제 생각에 아이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책을 안 보고 싶은 책 마음대로 봤으면 참 좋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죠. 그저 참 어렸을 때 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저는 우리 교수님을 뵙기 전에 자주 교수님의 이 조남을 성화라 그러죠. 성화를 듣고 대개 누구를 통해 들었냐면 이장우 교수님. 역시 역시 영남대학교 이장우 교수님이 그 이희교 교수님하고 아주 절친이시고 대만 유학도 같이 하시고 같이 또 서울대학의 중문과를 같이 나오시고 그랬죠. 예. 정말 참 그 주위에 보면 주위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하는 게 어려워도 네. 특히 중문과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대 주시고 담임대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경북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렇게 도와줘도 그래도 힘들어요.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시집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좀 지내셨죠? 지금 많이 편해요. 지금 아주 많이 편해요. 뭐, 손자 손녀가 이제 상당히 여러 명이 손자 손녀 많지 않고 아이가 셋인데 손자 손녀도 셋밖에 보내요. 아이고 아주 뭐 이 시대에 맞게 그러셨구나.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퇴계 선생 진성희 씨로 시집을 가셨는데 당연히 어릴 때부터 아마 많이 퇴계 들었죠. 선생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가 또 이 퇴계학 연구원이기도 한데 그 퇴계 선생에 대해서 그 퇴계 교육관이라든지 혹은 인품이라든지 모든 어떤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그 유학을 정통으로 하신 분이잖아요. 저희 집 가게도 그 퇴계 학맥을 그대로 이어온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클 때도 그 퇴계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그쪽으로 시집 간다고 굉장히 좋아하셨겠다. 좋아하는 건 뭐 그런 거는 모르고 보내시니까 그냥 갖는 거고 그렇죠. 가보있기는 퇴계 집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퇴계 선생님 생활 자체가 교육이셨잖아요. 퇴계 선생님 삶 자체가 교육이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집도 일반적인 육아 전체가 삶 자체가 교육이고 그다음에 그 삶을 아이들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보였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다가 보니까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예. 그 남자인 같은 경우에는 팔조목을 갖춘 그런 이 군자를 만들라고 애를 썼고 수신 제가 치우 병천하. 그걸 남자들은 다 갖춰야 된다고. 예, 갖추도록 그렇게 저는 뭐 하나도 못 갖춰. 지도를 하셨고 여자인 경우에는 사행을 갖춘 요조숙녀 사행을 갖춘 요조숙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쳤고 했으니까 요새를 치면 숙녀 그냥 일반적인 숙녀하고 또 옛날에는 군자라 했잖아요. 요새로 치면 신사지요. 예. 이게 신사하고 숙녀가 만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게 또 그러다가 보면 또 임신이 되고 임신이 되면 태교를 하고 예, 예. 그 아이가 나면 그 생활을 그대로 보이고 하니까 조기 교육이고 생활 교육이고 모방 교육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길렀고 네. 또 그대로 해서 이제 그 집을 유지하게 했고 네. 그게 집을 유지하는 게 육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로 졌잖아요. 예, 예. 그 가문의 영속 그게 예를 들면 기독교라든지 불교라 하면 그 내세를 육아에서는 집의 계승을 받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아주 그 많이 왜냐하면 집을 이어가는 데는 자녀가 제일 중심이고 자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자녀 교육에 그렇게 그 신경을 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거의 40년 동안 혼자 계셨는데 예. 얼마나 그 참 마음에 괴로우시고 그랬었겠어요.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바빠야 되는구나. 제가 거기 들었는가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강의고 돌아서면 강의고 그다음에 논문 써야 되고 논문 아들 써야 보내야 되고. 되고 좀 있으면 또 아들 시험 치는 거 봐야 되지 뭐. 아이고, 고생 많이 하죠. 예, 아들 보내고 제가 학교 가고 또 아들 오기 전에 제가 집에 있고 집에 네. 돌아와 있고 그래갖고 또 저녁 준비해 갖고 먹이고 그다음에는 또 그거 뭡니까 옛날에는 그거 했잖아요. 저녁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예, 도시락 예. 싸가지고 저녁에 갖다 주고 아이고.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둘째 아를 대학교 보내니까 막 몸에 진기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가 박사 끝나고 할 때 몸에 진기가 다 빠져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영남대학에 늘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남대학교에 교수하는 거는 호구지책으로 했고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 수단으로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둘이를 엄마 아버지가 같이 키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 혼자뿐인데 또 엄마도 전업주부가 아니고 교수하면서 해야 되니까 맞아요. 뭐 좀 훌륭한 교수나 뭐 1인 3역. 예, 훌륭한 엄마, 교수 하려면 교수, 학자. 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갖고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안 했어요. 그게 제가 꼭 해야 될 강의 안 쓰면 안 되는 논문 그것만 하도록 애를 썼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 늘 미안했는데 그 아들 다 키우고 난 뒤에는 학교에 좀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러고 나니까 또 그 몸이 정년이, 아파요. 또 정년이 와버리고. 정년이고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몸이 너무 무리해서 그러니까 몸이 이 아프고 사명감과 예. 의무감과 이런 데 예. 충실해서 예. 워낙 그 바쁘시다 보니까 어떤 엄마들처럼 밤에 이제 동전 굴릴 엽전 굴릴 틈도 없었군요. 그렇죠? 엽전 굴릴 틈 없었어요. 정말 잘 대단하십니다. 때 예. 잠 올 때까지 책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엽전 굴릴 틈이 없어요. 예, 참 엽전 굴릴 진짜 틈.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전혀 훌륭하십니다. 없어가지고 뭐 잡념 같은 건 안 생기고 하는데 네. 늘 그거 박사하려면 그러면 그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발표해야 수업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박사 그거 준비도 해야 되고. 그야 뭐 기본으로 그 전주유 씨 타고난 재주가 있는데 아이고 뭐 안 식은 돼요. 죽먹기죠. 예, 혼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갖고 겸손하셔서 교수님 제가요 참 교수님을 배울 때 참으로 존경스럽고 이런데 유학 사상 가운데서 예. 일부가 교수님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유학 이 성리학을 전해준 핵심이 누구냐면 정자와 주자 아닙니까? 예. 예. 그 정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정자가 아사 굶어 죽는 것은 주인은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과부가 굶어 죽는 것은 일 가운데서 아주 그 작은 일이고 실절
예. 실절 이거. 예. 예. 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아사. 예. 예? 아사. 아사는 일 가운데 아주 극히 적은 일이고 예. 실절은 이 일 가운데서도 사극대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 큰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우리 그 이후에 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특히 그 여성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손오공의 그 머리에 씌운 그거 있죠. 그저 쇠퇴, 철퇴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자가 이것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특히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배경이 뭐냐면 바로 앞대인 당나라가 한 300여 년 당대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대로 살고 동생이 형수대로 살고 뭐 이게 도대체 짐승인지 이게 사람인지 인수불분의 상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요 양귀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양귀비도 자기 시아버지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이런 일이 하도 많아가 위에 사람 했던 일 아래 사람 배운다고 이게 성풍기가 인간의 사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정의가 예.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좋은 말도 너무 또 오래 가버리고 굳어버리면 경화작용을 일으키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이 이 구속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유 교수님은 미리 가신 이 만촌 선생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 바탕이 됐으니까 이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 대단하시고요. 이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이제 여기 소감을 정리해 주시면 예. 제가 볼 때 이 선생님이 이 삶이 이 사자성어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그 혼자 되고 난 뒤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책을 봤느냐 하면 예. 그 혼자 된 여자가 아이가 잘 못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색을 참지 못하면 그래 된대요.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화들짝 놀랐어요. 뭐 그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뭐 예사롭게 주변에서 이제 젊은 아줌이 할매 그런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했지만은 그걸 보고 더 한 번 놀랐어요. 또 한 번 놀랐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 키우는데 집중하다가 보니까 다른데 별로 그 틈을 낼 여유가 없고 다행히 이제 저희가 클 때는 연애 같은 거 못하게 했잖아요. 그 큰일 나죠. 연애를 못하게 해서 두드러맞고 쫓겨나잖아요. 예, 그 결혼했는 남편이 그 유일한 이성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잖아요. 예, 많이 그 사랑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이가 클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집을 지켜주는데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예. 정말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통 남편 예를 들면 저를 교수를 만들어주고 또 저희한테 새 아이를 그 좋은 아이를 줬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보통 남편 역할은 했다 싶어서 그렇게 억울하지 않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람이 저를 늘 이렇게 그 보호하는 수호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려울 때도 이제 그 사진 보고 거기 매달리고 그래 했어요. 예. 정말 예. 부럽습니다. 예. 자, 우리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밤새 듣고 싶은 또 다음에 우리 기획팀에서 허락하시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 영남대학교 명예 교수님 유점수 교수님의 삶을 성어로 고사는 빼고 성어로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 이거 같아요. 이거요. 이거. 아주 평범한 성어입니다만은 괴로울 고, 예. 괴로움이 다 하고, 예. 즐겁고 달콤하고 즐거움이 왔다. 예. 예. 바로 우리 유점석 교수님의 삶은 정말 이 인동초 같은 인내력을 가지고 견디시고 또 이 참 사명감을 가지고
또 어떤 남의 집을 연결시킨다는 그러한 의식까지 가지고 사셔서 바로 고진감래의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참 존경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